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키텍처가 뭔지, 그리고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이렇게 컨트롤러,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아키텍처를 알게 되면 이러한 개념들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키텍처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코드 구조를 어떻게 할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오늘날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뭐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클린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뭐 클린 아키텍처는 애초에 클린이라는 말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핵심 중 하나는 지금 여기 이 원에서 보이시는 이 엔티티, 그리고 이제 이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로직들, 이 담겨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핵심이고, 그 밖을 감싸고 있는 컨트롤러나 뭐 여기 써 있는 게이트웨이, 프레젠트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디바이스 팁 이런 것들은 외부 기술이지 우리 비즈니스의 로직을 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 부분이 외부의 구체적인 기술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철학 안에 설계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것도 있고 뭐 지금 배울 헥사고널 아키텍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바로는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뭔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핵심 로직들을 지키고자 할 때, 실천했을 때 가장 뭔가 유용하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프로젝트도 이 방향에 맞게 제가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헥사곤 아키텍처는 지금 이 원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써있는 이 포트라는 개념, 그리고 어댑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이 유즈 케이스 엔티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우리 비즈니스 핵심인 것이고, 그 외부 기술들, 이 지금 육각형, 헥사곤 육각형이죠. 이 밖에 존재하는 구체 기술들은 나중에 언제라도 갈아 끼울 수 있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기본 틀인데요. 좀 더 자세한 제가 만든 장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장표를 따로 만들어 본 건데 여기서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로직이 있고, 이 도메인을 사용해서 실제로 유저가 어떤 요구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과 도메인이 정말 우리 비즈니스 핵심 로직인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포트를 통해서 외부 기술과 소통하는 식인 겁니다. 이 어댑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DB라든지 그리고 입력을 받기 위해 활용되는 HTTP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외부 기술, 구체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포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인커밍 포트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비즈니스 핵심 로직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들이 이 인커밍 포트의 규약에 맞게 우리의 로직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커밍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해 놓은 비즈니스 로직들을 실행하는 이 어떤 구체 기술의 주체를 드라이빙 어댑터, 뭐 다른 말로는 프리마리 어댑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이 컨트롤러가 대표적인 드라이빙 어댑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다시 잠깐 코드를 보면 컨트롤러가 하는 것에서 이 서비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영역인 거거든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가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있는 이 앱 서비스라는 걸 실행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앱 서비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헬로 월드만 리턴하고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라면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도메인 영역에 존재하는 뭐 도메인 엔티티라든지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해서 또 복잡한 로직들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작성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들을 어쨌든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실행을 해줘야만 이게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컨트롤러다. 그리고 이 드라이빙 어댑터가 인커밍 포트를 통해서 우리 핵심 로직을 실행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로직도 외부의 기술들을 사용해야겠죠. 외부에 있는 DB라든지 또 외부에 있는 어떤 큐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 다른 서버에 HTTP 통신으로 새로운 어떤 사항을 알린다든지 하는 이제 방향이 전혀 반대 방향인 어떤 동작이 있을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을 실행하는 구체 기술들의 영역을 드라이븐 어댑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로직들은 그 드라이븐 어댑터들을 아웃고잉 포트를 통해서 실행하게 되죠. 지금 이 화살표가 인커밍 포트와 아웃고잉 포트에서 전혀 이 반대인 거 보이시죠? 어댑터가 실행하는 거고 얘는 어댑터가 실행 당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저 레포지터리라고 해서 어떤 아웃고잉 포트를 명세를 정하고 이제 그 구체 기술로 우리 DB는 MySQL 쓰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드라이븐 어댑터는 유저 레포지터리 MySQL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 몽고DB로도 바뀔 수 있고 충분히 다른 DB나 다른 구현체도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트도 실제로 디렉토리 구조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이 코드들이 있는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이 원 영역을 보통 애플리케이션 코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코어를 작성하는 데 집중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헥사곤 아키텍처가 지향하는 바인 거고요. 그럼 이제 그렇다 구체 기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결국에 실제 로직들은 다 구체 기술이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얘네가 포트를 명세를 인커밍 포트와 아웃고잉 포트라는 명세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너네가 알아서 어댑터 너네가 알아서 이렇게 붙어서 구현해서 나를 실행하거나 나에게 실행을 당해라 라고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회원가입하는 어떤 HTTP 콜을 보내면 맨 처음에 HTTP 컨트롤러가 드라이빙 어댑터가 받아서 이 사인업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사인업 서비스 이제 이거는 이름이 인터페이스랑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뒤에 임플레멘테이션의 줄임말인 IMPA를 붙였고요. 결국에 이 드라이빙 어댑터인 HTTP 컨트롤러가 사인업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사인업 서비스 임플레멘테이션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여기 나타난 대로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서비스고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이 도메인 영역에 속한 것들, 도메인 영역에는 뭐 엔티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인 유저, 뭐 프로덕트, 오더, 뭐 소개팅 앱이면 허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리고 도메인 서비스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서비스와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의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도메인에 있는 로직들을 활용해서 유저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때 어떤 외부적인 구체 기술이 필요하다면 아웃고잉 포트를 통해서 여기서는 유저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드라이브 어댑터인 유저 레포지토리 MySQL을 실행해서 원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드라이빙 어댑터로 필요한 리턴 값을 보내주겠죠. 그러면 유저가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이 영역들인 거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바깥에 있는 특정 기술, 구체 기술들의 변화에 이 빨간색 안에 원에 있는 것들이 변화가 이제 이상적으로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러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코드들은 우리 비즈니스가 바뀌었을 땐 당연히 코드도 바뀌어야겠지만 우리가 가져다 쓰는 이 구체 기술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빨간색 원 안의 코드들이 변경되는 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아키텍처 철학입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 원에 이제 제가 뭐 디펜던시 인젝션 등이라고 이렇게 설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이걸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결국 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기술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죠. 이제 특정 객체가 필요로 하는 의존성들을 생성자나 뭐 세터 메서드
등을 통해서 이제 보통 요즘엔 생성자 주입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이런 유연성, 이렇게 서로 레이어를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기술을 결국에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I라는 기술은 우리가 이 아키텍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고, 앞으로 Nest.js를 활용해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사실 헥사곤 아키텍처는 실무 개발에서도 뭐 적용을 안 하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당장 구현을 하고 그냥 빠르게 구현하고 이런 아키텍처도 적용 안 하거나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해서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하고, 이 헥사곤 아키텍처라는 게 어떤 건지 끝까지 한번 실천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헥사곤 아키텍처를 쓸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좀 더 가벼운 아키텍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아키텍처가 처음 이제 구현해볼 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해서 이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할 점은, 헥사곤 아키텍처는 뭐 은탄한,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항상 옳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빠르게 구현하는 게 나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이 서비스가 성공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유지보수하기에 좀 더 편한 헥사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게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헥사곤 아키텍처는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그러니까 DDD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것과 이어진 아키텍처거든요. 결국 도메인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구체 기술에 휘둘려서 개발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도메인 드라이븐 디자인 철학 중 하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복잡한 개념들이 담겨있는 철학인데,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코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개발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DDD를까지 공부를 해버리려고 하면 너무 이제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 거고요. 헥사곤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심지어는 사용할 기술을, 보통 우리가 Nest.js 쓰기로 했으면 Nest.js의 컨트롤러부터 일단 막 작성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에 먼저 신경을 쓰고 애플리케이션 코어부터 먼저 개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신경을 먼저 쓰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도메인에 집중한 개발을 할 수만 있다면 이 헥사곤 아키텍처가 아니라 다른 아키텍처도 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 혼자 개발할 때는 상관없는데, 팀 내에서 어떤 아키텍처를 적용할지에 대한 합의가 아예 없거나, 또는 이 아키텍처를 이걸 사용하기로 했는데 뭔가 이걸 자꾸 지름길로 좀 더 편하게 입안하려고 하는 코드를 자꾸 추가하게 되면 결국 아키텍처를 안정화만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 굉장히 급감하게 되고요. 물론 아키텍처를 어떤 프로젝트의 규모나 그 도메인의 복잡성에 따라서 좀 아키텍처를 이 경우에는 위반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걸 위반하는 어떤 지름길을 만들 때 그 필요성을 팀 내에서 공유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따로 기록을 해놔야 이제 이게 의미 있는 또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100% 우리가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지향하는 그 철학을 지키면서도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름길을 만들어도 됩니다. 가끔씩은 아키텍처를 위반하는. 하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이 있어야 될 거고 팀원들끼리 공유가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약세관을 아키텍처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뭐 패키지 구조는 어떻게 할까, 또 이 레이어 간에 오고 가는 인풋이나 아웃풋 이런 것들은 어떻게 따로 정의를 할까,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저도 고민이 굉장히 구현해 볼 때 많았었는데, 저는 일단은 조금 귀찮아지더라도 일단 헥사곤 아키텍처 적용하면 빠르게 그냥 구현할 때보다 훨씬 코드량도 좀 더 많아지고, 이제 패키지 이제 디렉토리 수도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굳이 이렇게까지 구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일단 어차피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지켜가고 지름길을 최소화해 가면서 한번 헥사곤 아키텍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헥사곤 아키텍처를 적용하면서
제가 선택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제 강의 영상마다 좀 더 좋은 구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헥사곤 아키텍처를 적용할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할 기술 선택 이전에 애플리케이션 코어부터 먼저 개발하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이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다른 강의에서들처럼 막 컨트롤러에서 Nest.js는 이런 걸 써야 되고 이런 거를 먼저 하기보다도 일단 우리 소개팅 앱에 이 애플리케이션 코어부터 먼저 한번 구현을 해보고 어차피 Nest.js는 이 어댑터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컨트롤러나 여러 가지 다른 구체 기술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